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애플이 다음 달 7일 새로운 아이패드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장에 구체적인 설명은 빠졌지만 IT 업계에서는 새로운 아이패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봇 청소기로 국내 안방 시장을 장악한 중국 업체들이 이번에는 무선 청소기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로 국내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 인지도를 앞세워 무선 청소기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반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 3,669건으로 이 중 전세 거래량은 46.9%를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수 역시도 모두 강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정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시장 모두 2% 넘게 2%가 급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급등이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바닥을 다졌다라는 게 그러니까 추가 하락 제한되고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만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공식이 맞아떨어져 갈 것 같아요. 11월 달, 12월 달 두 달 상승, 1월 달 조정, 그리고 2월 달, 3월 달 상승, 4월 달 조정, 두 달 상승, 한 달 하락. 이 패턴이 이제 맞아떨어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환율이라든지 중국 리스크가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 빠르게 씻어내고요. 그 얘기는 지난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번외로 하고.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주도 업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 조금 이제 반도체가 눌리게 되면서 시간이 좀 길어지나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 불씨가 오늘 우리나라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에 대한 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늘 기점을 해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들은 깨끗하게 씻어냈다? 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부분들은 여전히 반도체는 주도 업종이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이라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극히 일부분적이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극히 이제 일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만 좀 강세를 보이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이제 HBM에서 조금 탈피를 해가지고 레거시 쪽으로 그러니까 디램 전체적으로 일단 분위기 좀 확산이 되게 되면서 이제 레거시까지 이끌어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2차 전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다시 한번 반도체 확인을 했다. 요게 오늘의 시장의 관전 포인트고 핵심 포인트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가 핵심인 우리 시장입니다. 자, 이런 시장사가 오늘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도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시장 수급을 먼저 보면 개인 주체 같은 경우가 거래소 기준 한 7,3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2,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매도에 대한 강도, 그다음에 금액 자체가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반면에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거래소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주저를 하다가 각 1,700억, 한 6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프로그램 매수까지 오늘은 더해주는 모습 안에서 시장은 이제 막바지에 도달을 해 있는데 한 이 정도로 우선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짚어주신 부분처럼 엔비디아가 60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이 보통 5거래일 내로 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2거래일 만에 거의 대부분 회복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내일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IT 업종에게는 긍정적이라는 부분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IT 업종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주인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4.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에코프로 거래 재개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는 주가가 좀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에게도 좀 유리한 상황임을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실적이 나와 있는 종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7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강달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고요. 지금 장에서는 주가는 4.96% 거의 5% 가까이로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의 실적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선주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서 이제 많이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큰 관심은 가지지 않고 있던 종목들인데 일단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북미 쪽에 전력 인프라 확대 이런 부분의 어떤 그 수혜를 좀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케이블 쪽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이 전력 인프라 될까요?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적 이제 역대 1분기 최대치라는 얘기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대감들이 작년에 좀 충분히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 실적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게 단순히 이제 최대치가 아니라요. 그 전년 동기에서 얼마만큼 더 성장폭이 이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 이번에 15% 성장했다라면 그다음에 30%, 그다음에 70% 이런 식으로 원하게 되는데 아마 작년에 너무 좀 많이 좋았던 부분들이 일찌감치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만큼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1분기 역대 최대치라는 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라면은 그걸로 해서 주가가 좀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면은 이미 23,000원 부근은 돌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온 건 사실이지만은 어찌 보면 전년 동기 개선폭, 그러니까 전년 동기비 퍼센테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못했을 가능성도 일단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좀 어떻게 될까 좀 중요한데 만약에 지금 84%가량 성장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폭이 만약에 또 7%, 50%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이 횡보 기간이 그러니까 17,500원에서 22,500원 구간의 어떤 횡보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혹시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사실 전력 설비는 전력 수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LS의 실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네. 실적보다는 좀 수주 장부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LS 전반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주시고 전력 설비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그 상황을 놓고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서 다뤄진 부분은 첫 번째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부정적인 요소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Q&A에서 나왔고요. 이 부분은 하반기로 갔을 때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동한 가격제 흐름 같은 경우가 특정 허들을 넘어서면 바로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는 아직 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여기에서 추가로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좀 변압기 쪽한테도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상고 하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1분기 실적은 너무나 좋았고 사이클 상으로도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성장에 대한 부분에 지속성이 나타날 텐데 이제 하반기 때 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계속 좀 존재를 합니다. 뭐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이상 장기 계약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LS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계열사 중에서 이제 그 전선과 관련된 부분들,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을 놓고 매출에 대한 비중, 해외 매출이 50% 넘는 점을 대입을 해봤을 때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서 뭐 13만 원대 이상 뭐 이 정도까지는 계속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도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선주들도 그렇고 변압기주들도 그렇고 주가 같은 경우에 반영이 내년의 실적 추정치까지는 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격적인 접근 같은 경우는 지양함을 말씀을 드리고 분기 실적 기준으로 변압기 업체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10% 중반 이상 나올 때 그때 같은 경우가 이제 자칫 뭐 실적으로는 고점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900만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99%가 급감한 수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도 체결을 했더라고요. 네. 실적과 더불어서 이 체결한 계약 공시도 한번 함께 해석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 조금 제가 착각이 있어가지고 좀 정정을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LS 에코에너지가 최근에 전력 인프라가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너무 전력 설비 쪽으로 전력 인프라 쪽으로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돼 가지고 이 회사를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전력 설비 쪽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태양광 좀 강세를 보였었죠. 이게 뭐또 세몰트만 이슈 때문에 좀 그런 반응이 좀 나왔었는데 뭐 그런 거 차차 하더라도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주가가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어쨌든 해저 케이블 관련돼서는 신재생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 대비해서는 조금은 분위기가 조금 이제 소외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 반응이 요 정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가 아닌 신재생 쪽으로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얼마만큼은 태양광인지 풍력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부분은 또 미국 대선과 연결시켜서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실적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작년까지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가장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들이 결국 HBM 관련되고 하이엔드 DRAM 쪽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GPU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엔드 DRAM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메모리 쪽에 상당히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실적 개선 폭이 아무래도 이제 비메모리 쪽보다는 메모리 쪽으로 이제 잘 나올 가지 상당히 높게 되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온 거 확인을 했잖아요. 물론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이 반영되기 이전 물론 일부 반영이 됐겠지만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이전 수치도 그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게 결국 뭐 한미 반도체와 칩셋 미디어 어떤 시가총액을 가지고 종목 두 개 비교하는 거 무리가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알지만 이게 메모리, 비메모리 어차피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스탠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메모리, 비메모리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비메모리 쪽보다는 메모리 쪽으로 상태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이 메모리 중에서도 특히나 하이엔드 DRAM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하이엔드 HBM을 비롯한 뭐 하이엔드 DRAM 쪽 같은 게 실적이 잘 나오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칩셋 미디어 어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부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참 이게 주식시장에도 참 이게 또 어려운 것이 최근에 이것도 또 한미 반도체 얘기 나오네요. 최근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자사주 소강 얘기 나왔지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었잖아요. 물론 어제는 엔비디아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 효과 플러스 해가지고 자사주 소각 효과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호재인데 한미 반도체는 호재가 되고 칩셋 미디어는 호재가 안 되고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섹터고 어떤 종목이고 시장에서 주목을 하느냐 아니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이슈에도 똑같은 주가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칩셋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소외가 된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떠나서 뭐 자사 취득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시장에서 유행하는 테마랄까요? 섹터? 네. 이거를 선정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칩셋 미디어 주가를 보게 되면서 어찌 반증을 한다라고 좀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감도는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LG 이노텍입니다.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주가가 무려 11% 넘게 지금 시간 기준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좀 차트를 살펴보고 지지부진했거든요. 네네. 호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기대되길래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추정치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기준 한 자릿수는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미리 좀 시장 안에서는 다뤄진 부분이었는데 주가가 못 움직였던 이유는 애플 같은 경우 중국 쪽에 부진도 있고 한 영향이 계속 좀 미쳤습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내비친 부분이 5월 7일이죠. 이 날짜를 홈페이지에 명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새로운 그 멘트를 해놨는데 이게 올리드를 탑재한 태블릿 PC의 출시 아닐까라는 점으로 시장에서는 우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워낙 그 과거에 LED 사업을 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때 좀 적자가 나면서 구조조정을 했던 그 형태가 있는데 그때의 뭐 PBR 그다음에 주가수익 비율만큼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에 긍정도 있겠지만은 여기 더해져서 애플에 대해서 좀 회복에 대한 가능성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주가는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다시 빠지기보단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둡니다. 가격 저항은 한 23만 원대 존재하기는 해요. 지금 20만 8천 원 정도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추가로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또 LG 이노텍이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또 애플에서도 오늘 새로운 또 뉴스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음 달 7일에 이제 초대장이 좀 배포가 됐는데 여기서 새로운 아이패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중국 쪽을 좀 바라본다면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19% 줄어든 걸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네. 뭐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폰 또 애플 관련주들은 저희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게 예전보다는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제품을 출고를 할 때 물론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온디바이스 AI를 장착을 했다는 그 이슈 때문에 좀 부각이 되긴 했었지만 우리가 그 이전을 한번 가보게 되면은 예전보다는 이런 언박싱 이런 분위기가 많이 조금 다운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될 때마다 어떤 기능들이 탑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얼마만큼 더 판매량이 예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주가가 가는 게 사실 뭐 애플 관련주고 삼성전자 뭐 스마트폰 관련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은 예전보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좀 낮아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스마트폰 대비해서 판매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태블릿 같은 경우는 내구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체주가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 그 출시가 될 때마다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애플 관련주를 한번 찾아보게 된다면 물론 오늘 뭐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LG 이노텍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그렇게 뭐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LG 이노텍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과거 2020년, 2021년도 그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가 크게 반응했었고 BH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예전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런 그 이슈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 대응 정도 가능하다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뭐 최근에 뭐 움직인 좋은 반도체 같은 그런 섹터들과 같이 이제 연동해서 대응한다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짝 이제 밸류업이도 부각이 됐다가 좀 식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단기 테마로 한번 대응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뭐
그 동의를 하겠지만 이거를 뭐 추세적으로 가져간다? 그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LG노텍 같은 경우에 뭐 실적 이슈를 내 가지고 이제 오늘 11%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1,380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게 한 2,500억 나와가지고 뭐 폭발적인 턴어라운드 이런 거라면은 모르겠지만은 실적 효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적 효과로 인한 어떤 실적 효과로 인한 예상치 상이거든요. 그럼 실적 만약에 환율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은 별 볼일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이것도 단발성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간히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패드 등에 출시를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상승은 나왔었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2023년 5월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슈를 내가지고 상승이 짧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실적 바닥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앞으로 이게 바닥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온지 한번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길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환율 효과로 인한 1분기에 제한된 어떤 기대감이라면은 요거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방금 말씀드린 2023년 5월달, 6월달 그때 당시처럼 좀 짧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LG노텍을 공략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241선 돌파가 쉽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럼 241선이 24만 4천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한 24만 원 정도까지의 하여튼 짧은 상승 뭐 그 정도 보고 들어가시면은 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종가 배팅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오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최근에 IT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계속 얘기하면 그럴 것 같아서 다른 업종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우주항공 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목들이 오늘 반응을 하고 있기는 해요. 5월에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가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통 하나그룹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도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핵심 기술 로드맵이 공개 예정에 있고요. 여기 더해져서 하반기에 우주 탐사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공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위성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통신 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먼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요? 종목은 세트레가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종속 회사입니다. 작년 말에 수주 잔고가 3,538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의 수주 잔고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증설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종 같은 경우에 편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증설을 한 3년 전에 단행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증설에 대한 부분도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매출 대비해서 한 20%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은 확대되는 상황인데 여기 더해져서 자체로 중형 관측 위성 발사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5년에 실적 반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국가 정책으로 봐서도 위성과 관련해서 보통 연내에 한 자리 정도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두 자릿수 정도의 위성 발사 예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증설의 요인 외에도 좀 매출의 증대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보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볼륨이 커지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적 기점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아무래도 모멘텀이 부각될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5월 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가 설립이 될 때 예산에 대한 집행이 5월 초 중반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월 말이라서 좀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1차로 5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추세 가격에 이탈 가격인 3만 7천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세트렉 I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사님의 종가 베팅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섹터는 이제 지수 ETF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가 배팅을 맞지 않는 네. 걸 준비한 것 같아서 자꾸 후회가 되게 그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에만 한정지어서 매매를 하지 마시고 ETF 같은 경우도 한번 활용을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순환매가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게 머리가 아픈데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구리 같은 경우도 구리 선물 ETF 상품을 만약에 매수했다라면은 시장과 상관없이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지수 ETF 같은 경우도 어차피 좀 시장이 돌아서주게 된다라면은 돌아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돌아서는 구간에서 확실하게 이제 수익을 낼 만한 게 전 지수 ETF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ETF 준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런 것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한번 참고를 좀 하시고 일단은 앞으로 시장이 돌아설 때 이런 것도 한번 공유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지수 ETF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뭐 방송서 때도 말씀했지만은 네. 중동 리스크 이제 완벽하게 해소가 됐잖아요.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전쟁 모르겠어요. 극단적으로 핵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면 러시아도 근데 안 눌렀기 때문에 이란도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런 극단적이 아닌 거라면은 러시아는 죄송합니다. 이란은 못 할 거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 전쟁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경제력이란지 전쟁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거고 그리고 국내 지금 민심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전쟁하게 됐을 때 반대 시위가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국경에 이제 분쟁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속시끄러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여주기식 이런 부분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코스피 같은 게 2,600포인트, 코스닥도 840포인트 부분의 추가 하락이 어쨌든 제한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상품 말씀드리는 게 맞는 네. 것 같네요. 바로 할까요?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네. 상품을 좀 준비를 했어요. 물론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늦어도 이렇게 어제 목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간 들어가더라도 전고점 구간만 코스닥 지수가 전고점 구간만 가더라도 14,000원 부분까지는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레버리지 가격 기준으로. 그렇게 본다면 20% 넘는 가격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빵이라든지 이런 비중 많이 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 이상 코스닥 지수는 안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 물려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물리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돌아서준다라고 판단을 하게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이런 것도 매력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을 조금 키워서 네. 이런 상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한 20% 정도 수익은 괜찮거든요. 그럼 만약에 1억을 들어가게 된다. 그럼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1년에 어쨌든 뭐 2천만 원 정도 수익이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 한 번에 들어가서 수익을 좀 크게 내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밀어내고 그리고 작은 금액으로 뭐 1억 정도에서 이게 들어갔다라면은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종목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런 것도 쏠쏠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확보를 하고 그런 작은 매매가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수가 돌아서줄 때는 지수 ETF, 특히 이건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2배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으로 ETF는 종가 베팅 말고요. 그냥 종목 소개할 때, 이슈 네. 얘기할 때 그냥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500원인데 손절가는 그냥 무시하세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여기서 안 빠진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장이 하락할 때 좀 베팅을 해보면 좋은 쪽이다라고 시장 말씀해 상승이요. 상승해서 네, 상승해서 베팅을 해보면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한번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지점에서도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이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살펴보니까 앞서서 이제 이사님께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우주항공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네. 오늘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와 있었던 게 최초로 토종 군집 위성 네온셋 1호가 우주로 향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네.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잘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위성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종목은 AP 위성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레퍼런스죠. 과거에 뭐 위성과 관련된 기술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지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쪽은 컨택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 움직이면 세트가이가 가장 강했고 네. 뭐 AP 위성, 컨택 이런 쪽이 따라가기는 했는데
컨택 같은 경우를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신규 상장 이후에 네. 주가 같은 경우가 좀 변동성이 커져 있는데요.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종목들 이제 실제 당장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지만 좀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먼저 있다 보니까 세틀가이 다음으로 컨택에 대한 선호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위성을 통해서 함께 드립니다. 네, 위성을 통해서 한번 어떤 종목까지 바라봐야 될지를 전해주셨고요. 우주항공에서 조금 더 파생을 해서 방산까지도 이야기를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유럽에서 우리나라의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제 네. 폴란드와 그리고 루마니아. 네, 루마니아가 지금 관심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방산주들 오늘장에서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저희가 가져가면 좋을까요? 방산은 앞으로 더 가겠지만 실수도 더 좋아질 거고요. 더 가겠지만 지금은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방산이 대장이니까 하나리오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차피 하나리오스페이스는 또 아시겠지만 위성과 또 연결이 되잖아요.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그때 말씀했지만은 좋은 거 다 알아요. 좋은 거 다 아는데 이게 물론 최근에 종목들이 테마주처럼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달 한번 흐름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때가 좀 유사하게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K9 천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218대 일단 보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70대 정도 주문이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K9 같은 경우도 350문 정도 이제 갔거든요. 이제 아닙니다. 그 212문 정도 갔고 152문이 이제 확정 계약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남은 물량이 308문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은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서 이미 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폴란드 쪽으로 어떤 추가 수출 계약 이슈 이것만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은법 개정에서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선반영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앞으로 반영될 것이냐 아니면 일부 반영이 되느냐 요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더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좀 부담스럽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린 건데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좀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가 좀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일정 부분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루마니아가 폴란드랑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외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가 하면 루마니아가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K9도 그렇고 K2도 그렇고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은 또 이제 몇 문이 가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폴란드 대비해서는 계약수가 좀 작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가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하나리오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재 현대로템도 중요한데 루마니아보다는 체코도 좀 많이 기대가 돼요. 아시겠지만 체코 같은 경우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 포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전차 도입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수은법 개정, 그러니까 일단은 방산주에 대한 어떤 결론은 뭐냐면은 최근에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결론이고요. 그리고 수은법 개정을 압축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수출 대수는 K9보다 K2가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현대로템이 아마 폴란드에 이게 나오게 되면은 하나리오스페이스보다는 현대로템 쪽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방산주 전반의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기분 좋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대체로 우상향 기조를 완만하게 그리는 가운데 1.86%의 강세를 보이면서 2,671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우상향 기조가 조금 더 가팔랐습니다. 1.91%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861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4,421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은 3,931억 원을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8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코스피 시장과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됩니다. 규모는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1,793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718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2,397억 원을 덜어낸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장 초반 이후에 변동성은 크지 않았어요. 모처럼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짚어드렸던 수급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개인 주체 같은 경우 거래소 기준으로 8,40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내일까지 이어지는지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개장 이후에 외국인의 선물, 매매 추이 같은 경우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별로 보더라도 오늘은 특정 업종으로 수급이 몰려서 시장에 대한 편차가 나타나기보다 전체적인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이 시장의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공은 미국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제 미국 시장 개장, 그다음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 개장 이후에도 주요한 기업들이죠. 이제 빅테크 관련된 미국 기업,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IT와 관련된 SK 하이닉스 이런 쪽의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 기세 같은 경우가 좀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 기세 내일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사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들어볼게요. 오늘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쉬어도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추세를 돌렸다라는 거. 반도체가 어쨌든 움직여주면 돌렸다는 거.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종목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소외감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간단하면은 조정 시에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최근 시장 트렌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빠른 순환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타수에 더 빠르게 올 거예요. 지금 오늘 반도체 강세 보이게 되면서 지금 살짝 이제 조용한 게 뭐죠? 자동차, 밸류, 네. 그리고 조선 살짝 조용하죠? 음식료 조용하죠? 그럼 결국 이제 또 갈 거라, 또 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 가게 됐을 때 그때 들어갈 거냐? 못 잡았을까 그런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놓친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을 저는 대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은 아우 시장 돌렸구나, 더 이상 안 빠지겠구나, 그거를 만족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이 기세를 돌린데 안심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양대 시장은 모두 강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에서 2%대 정도의 강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양대 시장에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고 업종 역시도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가 위주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섹터에도 훈풍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 보입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3.86%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안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으로 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업종이 기계 업종입니다. 3.42%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제조업 쪽에서도 2.81%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은 반도체 업종입니다. 3.84%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 역시도 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통신 장비 업종에서도 역시나 3%대 강세 흐름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반도체와 2차 전지주의 시야가 많이 쏠려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조용히 또 올라왔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조선과 또 조선 기자재 섹터 어제도 좋았었는데 오늘 역시도 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최근에 들어서 조선주 전반에 대한 흐름을 저희가 어떻게 좀 챙겨가 보면 좋겠습니까?
유가가 박스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적을 지금 보기보다는 실적은 미리 차 있던 도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매출 인식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매출 인식이 나타나면서 눈에 보이는 실적은 긍정인데 추후에 이제 우리가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의 방향성을 보기보다 이제 발주가 나오는 형태 안에서 투기 발주 같은 경우에 선주죠. 그리스 선주의 발주가 나오는지 여부와 함께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의 변화가 좀 있어요. 외부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이슈 같은 경우가 존재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4월 기준으로 기존에 배가 운항되던 그 거리를 추정해서 탄소와 관련된 부분에 세금을 매기던 부분이 이제 실제 거리 같은 경우를 두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게 그 기존 선박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규 선박의 발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부가가치선 위주로 지금은 주가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기업이죠. 지금 이 종목을 추격 매수해서 가지고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상으로 피크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가 같은 경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70% 정도는 반영해서 좀 움직인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가 나오면 주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게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선기자재주 같은 경우는 네.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선기자재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분기 정도의 실적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움직인다고 좀 매도를 하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시다가 아마 키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선기자재에 대해서는 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 전반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오션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드디어 네.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른 조선 3사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발표를 한 건데 다른 네네. 2사 역시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실적은 어떻게 바라보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까요? 조선은요, 정말 진짜 길게 보셔야 돼요. 과거 2003년 전후 흐름을 우리가 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도 적자하고 숙련도 문제 때문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횟수 4년이죠. 4년 동안 박스권이 진행되다가 2003년 하반기부터 아마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2004년부터 5년, 6년 랠리가 나오고 결국 랠리의 끝자락 2007년도에 나왔거든요. 조선주는 지금도 그때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적자였었죠. 숙련금 문제가 똑같이 있었죠. 기사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2002년도에 숙련금 문제가 똑같이 나왔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흑자 전환되고 이제 흑자 전환은 이미 작년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하나오션은 지금 흑자 전환 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공시 들어가서 한번 잘 보세요. 2021년도 6월 달 이후부터 겨우 이제 흑자 수술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배를 수주받고 설계하는데 한 18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작년 하반기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이미 반영이 됐어야 되는 수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하나오션은 이제는 흑자 전환 될 때도 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이제 11월 달에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네. 이게 한 20% 이상 올라가면 한번 언급을 해보자라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네. 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조선주는 제가 그때도 길게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말씀드렸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바닥이에요.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제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바닥 다짐이 보이게 되면 그때 들어가서 조금 길게 보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실제로 턴어라운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조정을 그렇게 길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오션을 제외하고 삼성중공업하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다가 240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추세는 이제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억 5천만 불, 그러니까 그냥 다른 것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LNG선 같은 경우 17만 세제곱미터급 이게 흑자가 손익분기점이 그냥 달러로 간단하게 2억 달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억 달러를 하게 되면 500만 불 정도 남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수준인데 2억 5천만 불이라는 돈 되는 수주를 빠르면 2022년 6월 달부터 했고 한화오션이 제일 늦게 2022년 10월 달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만약에 작년 초반에 흑자 전환 기대감에서 주가를 많이 띄웠듯이 이번에 만약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주가 상승폭이 좀 더 가파르게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아직까지 어쨌든 올해까지는 아마 조정시 매수 관점이 분명히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조선주는 짧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작년에 12월 달에 유상증자 혹시 받으신 분들은 이제 물량이 좀 더 단가 좀 싸지게 되잖아요. 네. 그분들은 뭐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조선주에 대해서는 어제 또 이제 크게 올랐던 부분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해서 수주 가능성 때문에 올랐습니다. 네. 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일단 두 종목을 거론이 됐는데 다른 조선주에도 전반적으로 훈풍으로 작용이 되는 걸까요? 뭐 대표적인 두 종목이 영향을 좀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오션은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조선으로 확산이 되기보다는 요건 좀 제한적인 면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미국의 MRO 사업이죠. 이 네. 부분 같은 경우가 또 우리나라가 맡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조선과 관련해서는 실제 뭐 배와 관련된 수주도 있겠지만은 뭐 긍정적인 변수들도 존재한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세트랙아입니다. 역대 최고 수주 잔고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3만 7천 원입니다. 이어서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코스닥 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 라인 1,5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는 BHI입니다. 발전용 설비와 관련된 업체고요. 수주 잔고가 6,8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수주 잔고 1조 원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이는 김성규 전문가는 CJ E&M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빌보드와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맺은 바가 있고요. 문화사업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수익률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BHI입니다. 매수가 8,550원이었는데요. 오늘 고가 기준 8,760원 나타났습니다. 이 수익률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46%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CJ E&M이었고요. 매수한 가격이 76,400원이었습니다. 오늘 고가 기준 76,600원까지 올라섰고요.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 0.26% 강보합세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종목들의 경우에는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한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